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술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 발표한 바로 동시에 수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 아세요? 해고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들이 미래라고 외치던 AI 관련 부서의 인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AI 시대의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막연한 불안감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AI를 다루는 능력, 심지어 AI를 개발하는 능력조차 더 이상 당신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무사하십니까? 흔히들 단순 반복 업무, 육체 노동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가장 먼저 고용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직군은 다름 아닌 신입 개발자와 평범한 경력의 화이트 칼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 믿었던 직업들이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AI를 당신보다 10배, 100배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 끝에서는 당장 당신이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명확한 행동 계획이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AI가 대체할 일자리로 공장의 조립 라인이나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차가운 칼바람을 맞고 있는 곳은 바로 고학력 지식노동시장의 입구, 즉 신입과 평범한 경력직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주요 IT 기업들의 신입 및 주니어 개발자 채용 공고는 2022년 대비 급감했습니다.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 올라오는 주니어 개발자 포지션 하나에는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게 현실이죠. 반면 10년차 이상 시니어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들이 더 이상 키워서 쓸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AI가 단순한 도구에서 자율적인 동료, 즉 AI 에이전트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AI 코딩 툴, 예를 들어 초창기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똑똑한 자동 완성 기능에 가까웠습니다. 숙련된 개발자의 생산성을 30% 정도 높여주는 유용한 보조 도구였죠. 하지만 인간의 지시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커서 같은 최신 AI 에이전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코드를 짜고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실행하는 가상의 주니어 개발자 그 자체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신입을 뽑아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월급과 교육 비용을 투자하며 키웠습니다. 이들이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 월 10만 원짜리 AI 에이전트 구독 서비스가 그 일을 24시간 내내 불평 없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신입사원이 하던 업무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0에 수렴해버린 겁니다. 당신이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치 숙련된 대장장이가 더 이상 망치질을 가르칠 도제가 필요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불을 피우고 쇠를 달구고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 모든 과정을 기계가 대신해주니까요. 이제 대장장이에게 필요한 건 자신과 함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또 다른 대장장이 뿐입니다. 평범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중간 단계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거대한 변화의 전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 AI로 전환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 법률, 마케팅, 컨설팅 지식을 기반으로 보고서나 기획안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화이트칼라 직군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도 어떤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은 빠르게 사라지고 어떤 일은 오래 살아남는 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 순서를 예측할 수 있는 3단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프레임워크에 대입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대체되는 것은 바로 무형자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무형자산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모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금융 데이터, 뉴스 기사, 디자인 시안, 음악 같은 것들이죠. 왜 이 분야가 가장 취약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AI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기사를 100만 개 쓰는데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 정의세만 내면 되죠. AI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는데 거대한 설비를 들여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디지털 정보가 흐르는 강에 AI라는 초고 효율 터빈을 그냥 퐁당 빠뜨리기만 하면 바로 전기가 생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설 비용도 시간도 필요 없죠? 실제로 블룸버그 같은 금융정보 회사는 이미 전체 금융기사의 35% 이상을 AI를 통해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간 기자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양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형 자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공장, 건설 현장, 물류 창고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루는 분야죠. 이 분야의 대체 속도는 무형 자산보다 훨씬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공장이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이 일합니다. 로봇을 설치하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십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낡은 철도를 고속철도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땅을 파고 새로운 선로를 깔고 신호체계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같은 분야는 AI 혁명의 충격을 비교적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기술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대체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판사, 의사, 정치인, 성직자 같은 직업을 떠올려 보세요. AI가 수백만 건의 판례를 분석해서 인간보다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AI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인간 의사보다 15%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해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거나 곧 가능해질 영역이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AI 판사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받는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AI 의사가 당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면요? 만약 끔찍한 오진이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AI를 만든 프로그래머? 아니면 AI를 도입한 병원? 이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영역의 핵심은 책임과 인간다움입니다. 생명, 자유, 정의, 윤리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기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합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의 윤리적, 철학적 수용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은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속해 있나요? 무형 자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형 자산을 다루나요? 혹은 인간의 철학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직업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단편적인 질문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어떤 분야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당신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슈퍼스타 경제, 다른 말로 승자독식 시장의 본격적인 도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의 경제 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라고 상상해 보시죠. 맨 아래에는 수많은 신입과 초급 인력이, 그 위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평균적인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가, 그리고 아주 뾰족한 꼭대기에 소수의 최고 전문가, 즉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거대한 중간 허리층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AI는 바로 이 피라미드의 거대한 허리, 이 애평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AI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업무를 인간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거의 완벽하게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보고서, 평균적인 수준의 마케팅 문구, 평균적인 수준의 디자인 시안, 이 모든 평범함의 경제적 가치가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AI에게 대체당하는 사람, 그리고 AI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100배, 1000배 증폭시키는 최상위 5%의 슈퍼스타. 중간은 없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5%의 변호사가 AI 법률 비서를 활용해 혼자서 로펌 하나가 할 일을 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위 5%의 회계사가 AI 분석 툴로 중견 회계법인 전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뭘 하고 있죠? 모두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데이터 분석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마치 모든 사람을 평균적인 주니어 개발자로 만들어서 AI와 가장 치열하게 직접 경쟁하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전체가 경쟁력 없는 중간 인력만 양산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어설픈 코딩을 배우는데 쏟는 그 1000시간, 그 시간에 당신이 원래 잘하던 일, 당신이 정말 좋아하던 일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가진 재능을 상위 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AI 시대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이것입니다. 남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 즉 슈퍼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AI를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최고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평균은 이제 종말을 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구호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AI 사용자를 넘어 AI 조련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챗GPT에게 질문 몇 개 던지고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AI 조련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직접 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언제 어떤 파트가 연주해야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죠. AI 조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을 하는 AI 에이전트, 이미지를 만드는 AI, 음성을 합성하는 AI,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이 각각의 전문 AI들을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다루는 겁니다. 이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결과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지휘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 10명의 팀원이 한 달 동안 매달렸을 신제품 마케팅 캠페인을 이제 AI 조련사 1명이 단 3일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 AI에게 타겟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피라이팅 AI에게 수백 개의 광고 문구를 만들게 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문구를 골라 이미지 생성 AI에게 시각 자료를 만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관리 AI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맞춰 게시물을 예약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 지휘자의 가치입니다. 이 능력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AI 조련사가 되어 나의 가치를 높인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